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안심이 되시나요? 2억, 10억. 저는 35년 공직 생활 끝에 8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죠. 그런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그날, 나를 지켜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 울린 유일한 전화는 자식도 친구도 아닌 투자 권유 스팸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쓰러진 걸 세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이름 모를 택배기사의 이상하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살게 하는 건 제 이름을 불러주는 파크골프 동료들입니다. 통장의 숫자만 늘려가며 고립되고 있진 않나요? 72시간의 단절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의 비밀 지금 들려드립니다. 저는 박한수입니다. 올해 68, 35년을 공직에 바쳤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병가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박 과장 좀 쉬어. 연차 다 썩는다고 해도 저는 안 쉬었습니다. 왜냐고요? 쉬는 게 불안했으니까요.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5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박 과장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정점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내리막길 뿐이었다는 것을.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 끝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꽤 왔습니다. 제 동료들, 아내 친구들, 친척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중 누구도 제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요? 다들 바쁩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닙니다. 딸은 미국에 있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문자 한 통이 전부입니다. 작년 추석엔 큰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송금해 드릴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송금, 돈. 저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삽니다. 경기도 외곽 32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끔 옵니다. 사장님 요즘 시세 좋습니다. 파실 생각 없으세요? 시세로 6억쯤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팔아서 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누구랑 살겠습니까? 이 집이 제 전부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곳, 자식들이 자라던 곳, 비록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 집입니다. 제 유일한 취미는 가계부 쓰기입니다.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문구점에서 1,500원짜리. 거기에 매일매일 지출 내역을 적습니다. 11월 15일 목, 아침 식빵 3,200원, 점심 라면 850원, 저녁 김치찌개집에서 합계 4,050원, 매달 25일 공무원 연금 28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관리비 35만 원, 식비 40만 원, 약값 20만 원, 혈압약, 당뇨약, 통신비 5만 원, 기타 잡비 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남은 160만 원은 그대로 예금 통장에 쌓입니다. 저는 매일 밤 은행 앱을 엽니다.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휴대폰 불빛만 켜고 확인합니다. 잔고 2억 2,347만 원. 어제보다 500원 늘었습니다. 이자였습니다. 오늘도 500원 벌었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보일러는 잘 안 틉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요. 작년 겨울에 난방비로 2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일러를 거의 안 틉니다. 내복 2겹 입고 털조끼 하나 더 걸치고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TV는 틉니다. 그게 제 유일한 친구니까요. 아침엔 뉴스, 낮엔 드라마 재방송, 저녁엔 또 뉴스, 밤엔 예능 프로그램. TV 속 사람들은 늘 웃고 떠듭니다. 화려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녁은 대충 먹습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3일 전에 끓인 김치찌개 반 냄비. 냄비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립니다. 찌개가 데워지는 동안 밥을 퍼 담습니다. 식은 밥이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밥입니다. 불은 안 켭니다. 전기세 아까워서요. 그냥 TV 불빛에 의지해서 먹습니다. 어두운 거실, 혼자 씹는 소리.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뭐하나? 통장에 2억이 넘게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합치면 8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쓸 곳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쓸 사람도 없습니다. 여행? 혼자 가서 뭐합니까? 맛집? 혼자 먹어서 뭐가 맛있습니까? 취미?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합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갔습니다. 통장 잔고만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은행 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나를 지켜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면만 밝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비명.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2분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12도, 내일은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찌개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3일 전에 끓인 거였습니다. 딩, 3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식은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찌개.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아, 밥을 너무 빨리 먹었나? 손으로 명치를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르니까 더 아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등에서, 손바닥에서. 이건 아닌데?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는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야 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큰아들한테라도.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식탁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겨우 1m. 평소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거리가 1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매달렸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휴대폰 케이스를 스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띠리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구나. 큰애가 전화한 거구나. 아니면 딸일 수도. 제발, 제발 받아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이 제 손끝에서 멀어졌습니다.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화면에 뜬 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번호였습니다. 2-3482-해시태그 모르는 번호. 스팸이었습니다. 투자 권유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었습니다. 아니, 웃으려 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참한 미소였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35년 일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8억짜리 집에 삽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에 울리는 전화는 스팸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녹음된 기계음. 고객님, 안전한 노후를 위한.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쿵.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찌직 찌직. 몇 달 전부터 갈아야지 했던 건데 아까워서 안 갔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나가면 그때 갈아야지. 그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꺼졌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자동 응답기가 켜졌습니다. 고객님, 안전한 노후를 위한 투자 상담 전화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로 예금 이자가 낮아지셨죠? 저희 이응이응 증권에서는 녹음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식은 밥 한 공기,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박 한 수.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11월 18일 금요일.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한 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그의 심장이 간신히 뛰고 있다는 것을. 아침 9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러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1403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택배 기사가 새벽 배송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신선식품 우유 2팩, 달걀 한 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문 앞에 박스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집에 안 계시나 보네. 오후 2시 큰아들 박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 지금은 좀.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연결 안 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봐야지. 하지만 회의가 길어졌고 민수는 깜빡 잊었습니다. 그 시각 1403호 안. 박한수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날 11월 19일 토요일.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 앞에는 택배 박스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인터넷 쇼핑 휴지 1박스. 2개의 박스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가 든 박스에서는 약간의 물기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1403호 앞을 지나가다 박스를 보았습니다. 어머, 박씨 택배가 이틀째 그대로네? 그런데 그녀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도 가셨나 보지. 박한수는 늘 조용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 딸 박수진의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연락돼? 금요일에 전화 오셨는데 못 받았거든. 수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몰라. 바쁜데 나중에. 오빠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응 알았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시각 1403호 안. 박한수의 손목에는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롤렉스 데이저스트. 퇴직금 중 일부러 산 시계였습니다. 38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샀던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차고 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차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차본 거였습니다. 지금 그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4분. 쓰러진 그 순간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태엽이 다 풀렸습니다. 380만 원짜리 시계. 하지만 주인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셋째 날 11월 20일 일요일 아침 8시 택배기사 이정훈이 1403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새벽 배송 물건이 있었습니다. 신선식품 두부 두모 깻잎 1팩.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은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박스가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그는 무릎을 굽혀 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제일 아래 박스에서 물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우유가 상한 냄새였습니다. 배송일 11월 18일. 3일째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좀. 이정훈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에 귀를 대봤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계신데 왜 안 받으시지?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오전 8시 27분 이정훈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1403호인데요. 택배가 3일째 그대로 있고 안에서 TV 소리만 나는데 응답이 없어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1403호 고객님, 관리사무소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출입 11월 17일 오후 5시 12분, 경과 시간 72시간 15분,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19에 연락하세요. 오전 8시 41분, 구급대원 3명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끽!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역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상한 음식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뭔가 썩어가는 냄새. 어이구! 구급대원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곰팡이 핀 김치찌개, 딱딱하게 굳은 밥, 그리고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이 박한수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빨리. 그들은 박한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손목에 차여 있던 롤렉스 시계가 햇빛에 반짝이었습니다. 오후 7시 34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380만 원짜리 명품 시계. 하지만 주인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1403호 박 씨 쓰러지셨대. 어머, 혼자 사시는 분 아니야? 수군거림 속에서 들것이 지나갔습니다. 72시간. 그가 혼자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통장에는 2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우연히 택배를 확인한 한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여기가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에 뭔가 꽂혀 있었습니다. 링거였습니다. 아, 병원이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의료기기들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삐삐삐. 살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 깨어나셨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급히 나갔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한수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집에 혼자 계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택배 기사분이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해 주셔서 살아나셨어요. 택배 기사. 저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쓰러지기 전 초인종 소리. 띵동. 그 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흘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딸 수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어때요? 혼자 계시면 또 이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요양병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 외곽은 너무 멀어서 저희가 자주 못 가거든요. 팔면 6억 정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서울 쪽 요양병원에 계시면.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집을 팔라. 요양병원에 가라. 그게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간병인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요. 요양병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시죠? 300만 원. 제 연금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돈을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언장.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아,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72시간 동안 죽어가는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와서도 안부보다 먼저 나온 말은 돈 얘기였습니다. 집을 팔라. 요양병원에 가라. 유언장을 쓰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가봐라. 네? 나가라고. 둘 다.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걱정?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한테 남은 돈이지 내가 아니잖아. 아버지,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나무 같구나. 잎이 다 떨어진 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무.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아니, 어떤 사람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긴 막대기, 그리고 작은 공, 파크 골프.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파크 골프가 인기라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공을 쳤습니다. 공이 굴러갔습니다. 홀에서 조금 빗나갔습니다. 아이고, 또 빗나갔네. 할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형, 오늘 컨디션 별로네.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하하. 웃음소리였습니다. 진짜 웃음소리. 저는 그걸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저리도 크게 웃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을 사람, 함께 실수하고 함께 놀릴 사람, 이름을 불러줄 사람. 김형, 박 사장, 이 선생.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는 72시간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2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린 건 우연히 지나간 택배 기사였습니다.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35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돈만 모았습니다. 사람은 안 만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만 세고 통장만 확인하고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72시간 동안. 만약 다시 쓰러진다면? 이번엔 일주일일까요? 아니면 한 달일까요? 죽어서 썩어가도 아무도 모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살아 있었지만 죽어 있었던 겁니다. 숨은 쉬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지만 삶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살고 싶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박한수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재활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퇴원하면 운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운동하셔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체조. 파크골프는요? 의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야외 활동이기도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재활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걷기 연습, 계단 오르기, 팔 운동. 간호사들이 놀랐습니다. 박 씨, 오늘 의욕 넘치시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인생의 진짜 장고는 사람입니다. 퇴원한 날은 12월 10일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편찮으셨어요? 네, 좀.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1403호.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청소를 안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거실 바닥. 제가 쓰러졌던 그곳. 그 자리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 경기도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실버 파크골프 클럽, 햇살 파크골프 동호회, 건강한 노후 파크골프회.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침 햇살 파크골프 클럽.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파크골프 배우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딱 좋으시네요. 우리 회원 평균 나이가 65세거든요. 언제 한번 나오실래요?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아침 8시에 공원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파크골프채 추천, 파크골프 초보자 세트. 여러 제품이 나왔습니다. 가격대가 다양했습니다. 5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5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0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5만원짜리를 샀을 겁니다. 일단 싼 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바꾸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120만원짜리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프리미엄 파크골프 풀세트 채 3개, 공 12개, 전용 가방 포함.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통장에서 12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 2억 2227만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리가 내린 풀잎이 반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어제 전화하신 분? 네, 맞습니다. 그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이 클럽 회장이에요. 반갑습니다. 박한수입니다. 박 형님, 자, 이리 오세요. 소개해 드릴 거. 김영수가 저를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새 회원이십니다. 박한수 형님.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네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김영수가 설명했습니다. 형님, 파크골프는 어렵지 않아요. 골프공을 채로 쳐서 홀에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네. 자, 한번 쳐보세요. 김영수가 채를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 잡아보는 채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영수가 옆에서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무릎은 살짝 굽히시고 시선은 공에 고정하시고.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를 휘둘렀습니다. 탁! 공이 굴러갔습니다. 5m쯤. 홀에서 한참 멀었습니다. 아이고, 빗나갔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첫 샷 치고는 잘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형님, 금방 늘으실 거예요. 웃음소리. 격려. 박수.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습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10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박 형님, 우리는 매주 목요일이랑 일요일에 만나요. 오전 8시. 네. 옆자리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야유회도 가요. 지난달엔 강원도 갔다 왔어요. 야유회요? 네. 다 같이 버스 타고 가서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사진도 찍고 재밌어요. 여자 회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박 형님, 혹시 카카오톡 하세요? 네, 합니다. 그럼 단톡방에 초대해 드릴요. 거기서 연락하고 사진도 공유하고 그래요. 카톡방 아침 햇살 파크골프 클럽. 저는 그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영수, 오늘 박한수 형님 첫 라운드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형님 금방 잘 치실 것 같아요. 최동길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여서 근육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10명이 채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박한수, 68세, 혼자 살던 남자, 72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6개월 뒤, 2026년 6월, 저는 여전히 파크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주 2회 목요일과 일요일,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회원들과 친해졌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영수 형입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눕니다. 이순자 씨는 순자 누나입니다.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합니다. 최동길 씨는 동길이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장난기가 많아 동생 같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영수 형이 물었습니다. 한수 형, 요즘 안색 좋아 보여요. 건강하신가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건강해졌어요. 그나저나 형, 혼자 사시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어쩌려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영수 형이 있잖아요. 동길이도 있고 순자 누나도 있고. 영수 형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형이 연락 안 되면 바로 달려갈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1억 9,847만 원. 6개월 동안 2,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파크골프 장비 120만 원. 동호회비 월 5만 원. 야유회 비용 50만 원. 회원들과 식사 비용 월 30만 원. 건강검진 150만 원. 새 옷 80만 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대신 제 삶이 채워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진짜 잔고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72시간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2억 2천만 원은 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의 양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이상하게 여긴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저를 살리는 건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입니다. 한수 형, 박 형님, 한수야. 그 목소리가 저를 살게 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쓰러진다면 영수 형이 전화할 겁니다. 한수 형,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달려올 겁니다. 형, 괜찮으세요? 그들이 문을 두드릴 겁니다. 쿵쿵쿵. 72시간이 아니라 72분 안에 찾을 겁니다. 그게 진짜 안전망입니다. 그게 진짜 보험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통장에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혼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달려와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외롭게 죽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68세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배운 게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제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아침, 저는 파크 골프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수 형, 왔어요? 오늘은 제가 이길 거예요. 형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잔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을 모으지 마세요. 사람을 모으세요. 은행 앱을 열지 마세요. 전화기를 들고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혼자 밥 먹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먹으세요. 아끼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박한수입니다. 68세, 35년 공직 생활, 은퇴 후 3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72시간 동안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달려가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매일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